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9월 10일 금요일 장 끝나고 영상을 올립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 어제 그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제 충격이 좀 컸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사실 시장의 반전은 좀 예상됐던 거죠. 또 회원님들한테도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죠. 오늘 시장이 좀 반전이 나올 것이다. 어제 우리가 미리 빠졌으니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증시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오프닝,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후속주, 수소 관련한 후속주, 또 저희가 밀고 있었던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 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시장의 변동이 컸었던 종목군들도 있죠.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주식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좋아요, 또 그다음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런데 사실 출간하고 12시간 만에 1세가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2세가 둘째 날 2세가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의 대부분 지금 뭐 다음 주에 출고가 되는데 그래도 예약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예스24로 보니까 이 경제 부분의 베스트셀러 8위에 올라가 있는데 출간한 지 이틀 만에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책 표지가 멋있다고.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은 시기에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뻔한 승부를 뭘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팁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도 같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증시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는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는 특히 어제 만기일에 증시가 거의 뭐 급락을 했습니다.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만기일이었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환율도 있었고요. 그다음 뭐 카카오 네이버 규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관련해서 제가 했었던 얘기는 어느 분들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내가 단순하게 1년에 얼마 버는 걸 가지고 이걸 삼성전기랑 비교했던 게 아니죠. 카카오는 코로나 세상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밸류가 지금 60조 중반에 있는 이 밸류가 뭐 적정 밸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반등도 나오고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떠나서 지금 장기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찌됐든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그죠? 언택트에서 컨택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업체들 규제도 지금은 이슈화되고 있는데 아마 대선 주자들도 아마 이 얘기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서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좀 돌려놨습니다. 주말장 미증시는 좀 반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 주말에 이제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미증시 마감 상황을 본 거예요. 솔직히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빅테크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좀 빠졌습니다. 솔직히 신선한 게 없죠. 아마 이쪽은 전 개인적으로 테이퍼링 불확실성이 오히려 벗는 것이 얘들한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FOMC에서 뭐 공식화 하느냐, 뭐 이건 좀 기다려 봐야 돼. 그때까지 눌릴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얀센이나 파이자나 머커나 릴리 뭐 대부분 좀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에서도 그냥 좀 눈에 띄는 거는 그냥 몇 가지 얘기해 보면 이런 애들이 오히려 좋았어요. 보실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했던 에어비앤비 같은 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얘기하자면 저는 이 윗단을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보시라는 걸 권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항공주들도 대부분 올랐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5%나 올랐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죠. 물론 저는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부스터샷 사실 그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접종률 높여놓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델타 변이 이슈로 해갖고 항공사들의 실적이 조금 빠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반전 시도를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유나이티드 항공 2.3%, 델타 다 비슷합니다. 이 저점이 그 저점이에요. 그죠? 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루즈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크루즈 같은 애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카니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는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라고 그랬죠. 이거 얼마일까? 20달러. 그죠? 지금 이제 23달러 정도 수준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노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로얄 캐리비안이나 노르웨이전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사들 중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델타 유나이티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에 있었던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나 LCC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알래스카 에어라인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사우스웨스트. 오히려 저는 알래스카 에어라인하고 제트블루, 제트블루 뭐 이런 쪽 괜찮게 봅니다. 우리 카지노 관련해서도 최근에 라스베이거스 엔즈가 좀 올라오고 뭐 MGM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드래프트 킹즈, 자 제가 여기서 드래프트 킹즈 얘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좀 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펜 내셔널 게이밍 얘도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죠. 그죠?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 뭐 지금도 괜찮죠. 제가 이 주식은 요 네모박스에서 사시라고 그랬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로 와서요. 전략 얘기하고 이제 종목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먼저 특징주만 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이 주식시장은 네, 주식시장은 우리 환율은 지금 1170원대. 자 볼까요? 네, 1170원대. 여기 지금 1170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1180원에 좀 막힌다라고 그랬죠. 저희 일단 여기 계속 막힐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먼저 좀 볼게. 애플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애플. 야,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래. 이거였죠. 그래서 두 가지 그룹은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하고 현대 기아가 많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LG전자나 이런 쪽입니다. 예, 참고만 해보세요. LG전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지난번에 여기 LG전자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그랬잖아요. 여기 급등하고. 근데 그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그랬죠. 이게 신선하지 않다고. 왜냐면 애플이 당장 야 우리 LG랑 손잡을래 라고 발표할 것도 아니고요. 빨라야 연말이나 가거나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어져야 되는데 차라리 이미 왔다 간 게 아니라 올 거라는 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근데 별게 없다. 후속으로 나올 얘기가 없다. 확정적인 게. 그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어. 근데 애플이 직접 만들겠다. 그럼 누군가 손을 잡아야 돼요. 완성차 말고. LG 쪽이 우세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슈가 만들어지면. 하지만 그런 거 가능성 낮고 결국에 이쪽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LG랑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죠?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현대차 쪽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한번 보실래요? 기아도 마찬가지. 근데 자, 이 기아 주가는 여기입니다. 오늘 거의 한 4%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대나 기아나 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나 이런 애들이 애플카 이슈가 최근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빠질 그게 악재가 된 거예요.
지속 가능한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자동차 쪽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엔터주들 많이 밀렸었죠. YG엔터, 하이브 이런 애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YG엔터 장중에 마이너스 8%. 중국이 이 엔터 산업에 대해서 이 팬덤 규제에 나선다. 여기에 국내 플랫폼 규제까지 해갖고 지금 YG나 하이버는 위버스로 엮여 있죠, 그죠? 네. 장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YG엔터도 마이너스 8%, 하이브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오늘 이거 한번 보실까? 네. 오전에 이제 급락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분차트를 한번 볼까? 막 급락을 막 해요, 여기서. 개장하고 나서 쭉 있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9시 50분에 엔터주 중국 규제 이슈로 급락 중이다. 네,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막 기다렸던 저가 매수를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엔터주는 52,000원 아래에서, 그 다음에 하이브는 253,000원 아래에서 1차로 저가 매수를 그죠? 폭락을 하는데 좀 받아볼만 하다. 이게 51,700원이었고 52,000원이 여기입니다. 예. 그때가 아마 요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밑꼬리를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예고해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덩어리인데 YG엔터입니다. 이 YG엔터가 이 밑에 하단 정도 수준에 오면 저는 이 주식을 살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좋은 재료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나쁜 재료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악재가 아니다. 3분기 실적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받아냈어야 돼요. 그냥 받아냈습니다. 그 지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한번 볼까요? 하이브? 야, 너무 과한 거지. 오늘 장중에 9.7% 떨어졌습니다. 제가 25만 3천원 아래에서 받으시라고 했어. 거의 뭐 최저점이에요. 장중에 9점, 거의 한 마이너스 10% 떨어졌는데 이건 기다리던 기회더라고. 그렇죠? 무리할 건 아니죠. 물론 이 주식들이 곧바로 V자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런 것들은 조금 과한 것이다. 악재를 순간적으로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리오프닝 주식들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후속주,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신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OCI다. 우리 지금 OCI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그동안에는 폴리실리콘 태양광 이걸로 갔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로, 그죠? 신사업 이쪽을 계속 밀게 될 거거든요. 그죠? 주가가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편승해서 지금 전고점대까지 들고 와 있던 거고, 이런 신사업. 자, 참고하시고 우선 그럼 리오프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좀 전에 제가 미국의 항공주들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주말 이벤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주말 회원가입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시아나항공인데, 야, 우리 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저는 더 갈 생각입니다. 더 갈 생각입니다. 아마 이 주식 가지고 수익도 많이 내고 계실 건데, 제가 그랬죠. 여기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보통 이건 흐름인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옆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격 좁히기예요. 밑으로 빠지든 옆으로 빠지든. 근데 옆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 올라옵니다. 다음 주 23,000원, 23,000원 아래에서는 여기처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왜? 이제 나쁜 거 다 털어내고 부담되는 거 다 털어냈단 말입니다. 대한항공하고 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항공에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우리가 샀던, 그리고 또 11월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요거 한번 보시죠.
대한항공 한번 보시죠.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지금 항공 쪽 뭐 사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부진하다. 하지만 지금 화물 수요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주로 그냥 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투자를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시적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게 기회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가격대 이런 식으로 안 깨진다고요. 그렇죠? 기회라고. 근데 오늘도 변곡점입니다. 오늘 우리 수급박스로 보면 양은블럭 만점의 변곡점이고, 이건 전부 다 매집이에요. 여기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건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나온 거예요. 연속된 게 아니죠. 이건 덩어리입니다. 매집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130만 주 물량을 뺏긴 거고,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뭐 할 것 없이 오늘 주식을 많이 땡겼습니다. 그죠? 땡겼습니다. 오늘 이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전에 아시아나항공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주식은 여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장기 투자 물량이라고 그냥 보고 가야 됩니다. 대한항공 보실래요? 오늘 연기금은 28만 주에 투신권 5만, 기관 전체 43만 주, 외국인 110만 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150만 주 매도입니다. 수급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보입니다.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한 4개월 됐죠. 지금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네요. 멀쩡하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눌리는 거 아무 영향도 없죠. 증시가 전날에도 급락을 하고 뭐 이번 주 눌리는 과정에서도 별게 없었습니다. 제주항공 오늘 거래 재개됐죠. 그죠? 제가 제주항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상증자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거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죠? 오늘 제주항공에, 이게 제주항공이 오늘 수급 동향인데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제주항공. 오늘 뭐 주가도 오르다가 좀 밀리고 또 뭐 했는데 뭐 괜찮아요. 차근히 들고 가시면 돼. 항공주 쪽에서는 오늘 주목이 되는 건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여행주 있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아마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수익도 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시적으로 빠졌어.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랬어.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차근히 담아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저희는 이거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죠? 하나투어입니다. 모두투어 볼게요. 모두투어. 오늘 기간 투자자 한 5만 주 순매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증시가 급락해서 일시적으로 빠졌던 건데 순간 제자리 다 찾았고요. 이런 자리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거를 넘기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자, 여기에 그죠?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CJ 라인에서 CJ, CGB, CJ도 그렇고 뭐 다 좋은데 CJ, CGB가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수급도 그렇고요. 보통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제자리 와서 지금 여기 찾아서 가겠죠? 참고하시고, 뭐 신세계니, 신세계 인턴이, 이건 신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죠. 아모레,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이 아모레 퍼시픽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아모레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또는 뭐 면세 쪽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뭐 사실 그래 볼륨이 좀 빠지는 건 이해가 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빠지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그 실적이 빠지는 걸 감안하고 적정한 밸류의 하단선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20만원 깨지면 아마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 주식은 한 2, 3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반전 시도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아모레지는 이렇게 다시 오늘 좀 돌렸고요. 그렇죠? 카지노 강원랜드입니다. 계속 가고 있죠. 뻔한 스토리에 뻔한 승부를 합니다. 3분기 실적주로도 최근에 막 여기저기서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GKL도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파라다이스 GKL도 괜찮습니다. 강원랜드 수급 한번 보실래요?
시장도 수급도 별로 안 좋은 시장에서 얘들은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예, 강원랜드. 차근히 가시면 되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반상회 때 봐드리고요. 2차전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애들이 이렇게 튀어갑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죠? 계약 성사가 있었고요. 그죠? 뭐 솔직히 따라사기 부담스럽죠. 제가 코스모 화학을 후속주로 우리 라이브 회원님들 얘기해드린 이제 여기 그때 이제 텄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반도체, 가스, 특수가스 거기에 이제 신사업으로 그죠? 이 2차전지 소재 사업. 그죠? 근데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텄어요. 이제는 추격해야 돼. 그래서 그 후속으로 지금 OCI 하고요. OCI는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OCI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 있죠. 신사업에 대한. 그리고 2차전지, 음극재 소재. 그죠? 네, 음극재 소재 사업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희 예상대로 잘 튀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할 회사는요. SKI테크입니다. SKI테크. SKI테크의 우선 수급 동향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네. 오늘 양은 블럭이 만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 잘 보시면 이게 밑에 거래량이고요. 이 블럭은 매집입니다. 3칸, 4칸, 뭐 4칸이 뭐 만점이 계속 나오잖아요. 매집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어땠습니까? 큰 물량이 빠지지 않았고요. 작은 물량이 나오는 날도 있었고 작은 물량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보통 제가 이거를 양은 블럭 만점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4칸이 안 나오다가 만점으로 딱 돌아서는 거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SKIET는 오늘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24,000주에 외국인들 23만 주, 개인들은 많이 뺏겼습니다. 이 회사는 2차전지 이 소재 이 분리막 생산합니다. 분리막 쪽에서는 뭐 글로벌 메이커 4위 안에서 들어있는 그런 회사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는 날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쭉 올라왔습니다. 8월달 들어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늘어졌는데 제가 바라본 건 이게 이렇게 깨졌으면 하지만 옆으로 누워 있었다. 기간 조정으로. 기간 조정이 대략 그죠? 한 달 반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제 슬슬 윗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25만원 단을 좀 열고 뭐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제 후성, 그 다음에 지금 OCI는 홀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I테크. 근데 보통 이 주식은 월요일날 갭이 뛰면 안 좋아요. 그냥 보합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항상 아침에 막 동시옥 같은 막 뭐 시장가로 밀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가를 보고 시가 아래로 밀리거나 뭐 그런 자리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응? 네. SKI테크 그 다음에 OCI는 저희는 계속 보유하겠다. OCI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OCI 시작한 게 어디야? 여기입니다. 작년 6만원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예.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중간에 좀 팔고 밑에서 또 사고 아니면 뭐 12만원대 사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14만원대 저희 15만원대 이상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은 이 회사는 장기 하락을 보였고요. 이제 태양광 쪽은 이미 작년부터 턴어라운드 하고 있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신사업 이슈도 생기고 있는 거라서 얼마 갈지 모르죠. 그죠? 예, 윗단이 열려 있다. 저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한 주식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얘기해드리고 제일 많이 오른 건 효성화학이에요. 그죠? 효성화학. 수소를 생산해서 그죠? 효성 내에서는 효성중공업에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주식은 저희가 여기 얼마입니까? 10만원.
사실 여기 표시돼 있죠. 작년 9월달, 그 다음에 10월, 11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유니크, 효성화, 응? 이런 것들. 잠깐만요. 맞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효성화. 왜냐면 이게 그때 10만원, 11만원, 12만원, 뭐 13, 14. 마지막으로 한 게 여기네요. 15만원. 45만원까지 올라서 지금 이 주식은 힘들어. 그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효성 쪽에서는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첨단 소재, 그죠?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효성, 이 주가는 올해 8만원대에서 9만원, 8에서 한 9만원대 있다가 이제 막 한 12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예, 이제 한 12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효성.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2.5조 정도 됩니다. 2.5조. 지금 현재 수준은 2.5조 정도 됩니다. 이 주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 사실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서 이 주식은 바닥주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쪽에서 좀 찾아본다면, 그죠? 좀 덜 오른 쪽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효성의 그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뭐 올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한 600억대 전망이 좀 됩니다. 근데 아직 최소한 3분기, 그죠? 실적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회사들의 이제 수소 쪽에 어떤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효성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효성의 수급입니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효성. 자, 이 첫 번째 효성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렇게, 얘는 이제 수소 트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추출기. 물론 철도 쪽도 있고 뭐 경협주랑도 이슈고 그냥 뭐 이것저것 엮여 있는 게 많아요.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죠? 현대로템은 뭐였냐면, 잠깐만요. 공공기관 입찰을 자격을 5개월 동안 제한을 한다. 근데 그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현대로템,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 관련해서 상당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주가 자체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저희도 장기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2만원대도 하시라고 그랬고요. 최근에 주가 떨어질 때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또 최근에 매수한 가격대에 와요. 여기. 그러니까 23,000원, 4,000원은 받아내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이제 들어오다 말았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현대로템의 주봉인데,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런 채널을 사실 잘 유지하고 있다. 현대로템도 좀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S일렉 잘 나가고 있죠. 현대일렉트릭 역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봐드리고 또 새로운 것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SKIET도 그렇고 효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시아나 항공은 뭐 최근에 계속 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도 기간 조정 마치고 다시 출격 준비를 하고 있고, 여행주들 다시 올라서고 있고, 뭐 제주항공 거래 재개됐고요. CJ라인에서도 CJ CGV가 오히려 조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애플카 관련해서 오늘 이슈 좀 점검해드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있죠? 이건 카카오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카카오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지금 계열사가 118개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얘는 사실 정상적으로는 한 이쯤에서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키가 이렇게 서서히 커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물론 뭐
그냥 뭐 이렇게 가겠습니까? 뭐 여기서 좀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근래 계속 얘기했지만 올해 그죠? 저는 투자하지 않겠다. 네. 카카오 가지고 돈을 벌려면 진작에 벌었어야 된다. 그죠?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네, 저희 다음 주 야간 반상에서 진행을 하고 요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말 이벤트 좀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번 주말에 황금 베팅 서비스 받는 거 요거 이벤트를 합니다. 3개월 66만원 수급 박스도 3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절 선물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3만원 건도 9월 15일날 이제 문자로 드리도록 할 것이고, 요거는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668-4386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수급 박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기 홈에 가시면 요거 있거든요. 한 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리뷰도 하고 점검도 하고 사인도 드리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출간한 책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취지도 좋은 취지로 만들었고요. 내용도 사실 여러분들이 뻔한 승부를 잘하고 사자처럼 투자하는, 또 우리가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식한테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도 사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만 누군가한테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한 권 주문하시는, 보통 주식 이제 이 책을 한 권씩만 주문이 나와야 되는데 막 5권, 뭐 2-3권은 그냥 기본이고요. 막 심지어는 막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주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끝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